저 개인한테는 참 큰 행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가장 큰 국민적 의혹은 뭐냐면 아니 그래 수변에 들어가서 저 수색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그 흔한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 해병대 빨간 티를 입고 이렇게 한 거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내성천 물살 센 거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인데 그 엄하게 군인들 그 나이 어린 20살밖에 안 된 군인을 왜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만드냐. 이건 당연히 윗선의 책임이다라는 게 국민적 공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번에 수사로 밝혀야 되는 그렇죠. 일이었던 이번에 겁니다. 특검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수사 기록을 쭉 보면서 네. 과연 해병대 사령관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해병대 사령관도 잘못하면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작전 통제권이 이양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병대 사령관과 일사단장이 행사한 듯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 상륙 돌격 장갑차 네네네. 이걸 그 물살이 빠른 그 천에 밀어 넣은 게 네. 해병대 사령관 지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격 장갑차 그 재원 그 물자는 네. 군수품은 사령관 통제 물품이란 말이에요. 사령관이 지시해야만 갈 수 있는 내성천에 거죠. 집어넣을 수 예, 예. 있던 거예요. 요청하고 예. 갈 수 있는데 예. 54단장이 요청한 바가 없어요. 없어요. 어떤 예. 기록에도 54단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무기 자체가. 해병대 이 최상비 형이 실종된 직후에는 바로 그냥 예.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임성근 사단장은 그렇게 변명하시더라고요.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합참의 그 작전 통제권 이양이라는 단편 명령에 대해서 네. 해병대 사령관이 구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합참에 문서로 내려온 거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합참에 그 단편 명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원래 자기들의 작전 지역이라고 생각했고 네. 자기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무리한 지시들을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작전 통제권이 침범되고 있는 거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김계환 사령관도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왜 제가 주목하고 있냐면 예. 그 장갑차를 그 물에 투입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떠내려갔으면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 장갑차는 그 바다에서 예. 육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장갑차란 말이에요. 네네. 물살이 빠른 걸 상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닷물에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예. 파도가 그 바다 쪽에서 육지로 치지 예. 육지에서 바다로 치지는 그건 않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돌격함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러나 강물은 다르죠. 유속이 빠르게 흐른다면 역류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장갑차가. 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내려갔다고요. 만약에 제대로 통제가 못하고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최상병 사고 전에 네. 몰살당하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더 큰일 날 뻔. 예. 그걸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저는 예.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봐요. 그 지시를 누가 했느냐? 네. 작전 통제권도 없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니냐? 과연 이 작사는 그런 요청을 했느냐? 54단장은 그런 요청을 했느냐? 없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합참의 단편 명령은 휴지조각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령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교전 상황 같으면요. 네. 아군끼리 5인 사격이 발생한다고요. 그 작전 통제권이 혼란에 빠져버리면. 예. 그래서 매우 작전 통제권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낱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만들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항소심 재판에 윤석열 그 내란숙의 피고인 증인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채택 보류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논리는 그겁니다.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의 네.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이걸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1심 군사법원도 그런 기반 하에서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사실조에 불손하게 불응을 했던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법원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증인으로 부른다면 그것만 물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물어볼 게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하고 네. 차관에게 전화하고 예. 이런 행동들은 수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해서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개로 입건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기록도 뺏어오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유무죄를 떠나서 예. 박정훈 대령을 입건하고 기소한 것이 예.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절대 권력자의 찍어누르식 지시였다면 예. 그 공소가 과연 적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저는 이제 재판부에 그런 얘기는 했죠. 1심 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무죄 판단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입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더라도 무죄 판단이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해석을 하고 네. 엄밀한 법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윤석열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그 대통령 기록관